교수님께서 이제 이게 2019년에 네, 있었던 일이잖아요. 2019년 예. 9월. 예, 발전사회 강의 시간에 이제 발단이 된 건데, 저는 이 발전사회학이란 과목이 또, 이게 어떤 과목인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회학에 예, 이제 예. 그 하위 전공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이제 발전 사회학이라는 소시올로지 오브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제 분야인데 이 디벨롭먼트가 뭐냐면은 거기서는 그 아, 맥락에서는 예. 제3세계 국가들이 유럽 같이 서유럽 같이 발전한 국가로 가는 그래서 뭐 개발도상국 네, 디벨로핑 네, 컨트리즈라는 말도 있거든요. 개발도상국이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발전 사회학의 큰 주제는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느냐? 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지 가느냐? 실제 그러면 세계사에서 그런 경우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수업인데 네.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못 살던 나라에서 잘 살던 나라로 옮겨간 성공한 케이스. 대한민국, 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근데 싱가포르랑 홍콩은 정말 나라인지가 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 우리나라랑 대만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못 살던 나라에서 짧은 기간 안에 잘 사는 나라로 가고 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잘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나라들은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이 나라들은 하려고 해서 성공했나 이거를 따지는 수업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다 이제 고려를 해야죠. 지정학도 고려해야 되고 온갖 걸 고려해서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데 네. 이제 우리나라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니까 한국 경우가 이제 그러면 한국은 성공했는데 왜 라틴 아메리카는 성공 못하느냐, 왜 아프리카는 성공 못하느냐, 왜 동남아시아는 성공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 수업에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라는 일본의 식민지라는 게 유럽의 식민지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예컨대 네. 영국의 식민지가 있고 독일의 식민지가 있고 프랑스의 식민지가 있잖아요.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유럽의 식민지와 일본의 식민지는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냐. 식민지도 다릅니다. 성격이. 예컨대 일본은 우리나라에 35년 지배를 하면서 경부선을 신해주까지 깔았잖아요. 일본이 깔았거든요. 이렇게 철도를 X자로 다 놨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식민지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나라가 많은 줄 알아요. 별로 없습니다. 아, 예컨대 네. 하나만 든 거예요. 영국이 그러면 뭐 인도를 지배할 때 영국이 남아프리카를 지배할 때 네. 아프리카에 영국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일본 같은 철도를 건설했냐?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프랑스는 했냐? 독일이 했냐? 일본이 굉장히 특이한 지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만주까지 지배한 다음에 저 중국까지 다 먹으려고 이제 맞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륙 침략의 발판을 네. 삼으려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네. 식민지에서 이런 투자 별로 안 합니다. 예컨대 필리핀을 스페인이 350년 지배하는데요. 철도 하나 변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달라요. 식민 지배의 양상이. 스페인이 필리핀 와서는 필리핀의 그 특산물들, 농업 특산물들, 네. 바나나 뭐 이런 거, 파인애플 이런 거 재배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식의 그 식민 지배를 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철도 났죠.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라는 당시 최고의 시설이에요. 이 비료 화학 비료 공장인데 네. 전 세계에 그만한 공장이 없는 그런 공장을 흥남 저기다 짓잖아요. 저 함흥에다가 수풍 수력 발전소 이거 엄청난 시설입니다. 이런 걸 지어요. 이 뭐 일본이 이제 그걸 내가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는 아니 일본이 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지었어요. 자기네가 대륙 침략하려고 그런 거지.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었어요. 아, 근데 그게 일본이 예. 지고 나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우리나라 게 됐잖아요. 북한은 북한 게 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네, 예.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못할 일을 일본이 식민 지배하면서 한 거 유산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 인력으로, 우리 기술로 철도를 놓으면은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일본이 그걸 어떤 이유에서인지 했어요. 일본이 졌어 미국한테. 우리가 독립했어요. 갑자기 철도가 엄청난 철도가 우리게 된 거예요. 그런 식의 유산이 우리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일본의 식민 지배와 유럽 선진국의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배하고 지배하는 방식이 달라요. 네. 일본이 왜 그러냐 하는 것까지 또 따지면은 유럽의 이 나라들은 식민 지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일본은 나중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서양이 발전한 걸 보고 배워서 우리도 그러면 제국주의 대제에 끼자라는 결정을 자기네가 막 해서 메이지 유신하고 이제 그걸 열심히 한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열차를 탄 거예요. 제국주의로 가는 길을. 그러니까 마음이 바빠 이 사람들이. 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너무 선진국인데 일본은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그러면 한반도 만주 이런 데도 막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도 먹고 아시아를 제패하자. 그래서 막 대동아 공영권 건설하자고 네, 네. 이런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랬는데 미국하고 싸워서 졌어요. 져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절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에는 그런 유산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이아몬드 캐는 광산, 네. 무슨 농업 이런 거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사회 인프라나 인프라 이런 거.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아. 이게 달라요 식민지. 근데 그게 우리한테 해방 이후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한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일본 아, 식민지배의 어떤 네네. 특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 중에 이제 위안부 얘기도 이제 아, 잠깐 네. 나왔는데 나는 그 본격적으로 위안부 얘기를 할 생각이 없는 수업이었어요. 아, 지금 얘기한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셨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야,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얘기 아, 예.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쌀을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사갔다 그 사람들이 쌀 수탈이라고 보통 그러죠. 수탈이라 그러는데 네. 돈 주고 사간 걸 수탈이라고 부르는 건 좀 이상하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쌀이 싸고 질이 좋으니까 일본 쌀은 비싸고 질이 좋은데 한국 쌀은 싸고 질이 좋으니까 예. 일본 상인들이 와서 많이 사갔다 우리나라. 그래서 일제시대 때 호남의 뭐 목포나 줄포나 군산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그 쌀을 이제 수출을 하고 그 돈이 호남에 막 퍼져서 호남 사람들이 그때 잘 살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뭐 땅을 토지 조사 사업에 법률적 지식이 없는 한국 사람들의 땅을 수탈하려고 그걸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엉터리다. 실제로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보니까 지배의 기본 기초 자료가 갖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구한말이 개판이니까 어느 지역에 땅이 얼마나 양의 땅이 있는데 누구 소유고 거기서는 생산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개판이니까.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네. 하고 그러면 주인은 누구고 여기서 소작하는 사람은 누구고 그러면 국가는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고 이걸 기본 조사를 한 게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토지 조사 사업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본이 한국의 식민 지배를 철저하게 뭐 정확하게 하려고 기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영훈 교수가 그걸 이제 다 뒤져봤더니 아, 네. 그걸로 인해서 땅을 뺏겨서 일본 사람들한테 막 강제로 일본 조선 총독부가 한국 사람들 땅을 뺏어서 막 이렇게 가져간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이제 논문으로 많이 발표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우리 지배한 게 사실인데 지배할 때 어떤 그 조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쌀 수탈하지 않았고 토지 수탈하지 않았고 노동력 일본의 저 징용 갔다는 사람들도 월급 다 받고 갔다. 그다음에 위안부들도 돈 벌러 간 거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더니 그렇게 그 맥락에서 그런 나온 이제 얘기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예, 그게 예. 위안부 얘기가 이제 아. 학생들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고 네. 이제 한 시간 가량의 내 강의가 끝나고 이제 질문 답변 시간에는 계속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위안부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예. 근데 그렇다고 대답을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야 오늘 수업의 주제는 그게 아니다 이럴 수가 없어서 네. 내가 아는 대로 얘기를 했죠. 위안부는 사실 제가 생각은 처음에 안 하셨던 거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지 어. 이 문제를 중점으로 따지는 수업이 아니었고 네. 위안부에 관한 책을 제가 좀 읽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그때 말한 게 다 정확한 말을 했는데 학생이 심지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위안부들 돈 벌러 간 거라는 얘기를 했더니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뭐 아니 교수님은 학생 중에 하나가 교수님은 그 이영훈 교수 책만 읽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까지 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영훈 교수 책도 읽고 내가 반대편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책도 읽고 내가 이거저걸 좀 봤더니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예, 예. 말을 하게 됐는데 그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말이
조사를 해봐. 니네도 이제 그럼 내 말이 안 믿어지면은 그때 내가 한 말이 이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성매매, 그 공창제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선금을 먼저 주고 이제 데려가고 이제 아주 그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여자들 집이나 돈이 없는 여자 본인한테 내가 돈을 너한테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여기서 일해라 하는 그런 이제 중간에 그 업자들이 끼어서 지금도 매춘업이 뭐 취업 사기 같은 거 네, 일종의 말하시는 취업 거죠? 사기죠. 이제 그런 것을 비일비재하는 게 그때나 네.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사기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그걸 어려움을 알고도 안고 간다. 네. 왜냐하면 집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했더니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이 뭐 얼마나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예, 시작해요. 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저도 예, 다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가 그에 결국에는 이제 법원의 판단까지 요하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네. 정의연이 이제 끼면서 명예훼손. 정의연이 이제 고발을 해서 예, 예.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더니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이 그때 한참 노 재팬 캠페인 할 때. 한참 그거랑 딱 분위기가 겹칠 때. 딱 예. 그래서 이제 반일 감정이 극도로 올라가 있을 네. 때였고 이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일본 거는 다 지우는 분위기였는데 네.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게 알려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더니 아마 문재인 검찰이 안 했으면 그냥 수업 시간에 한 얘기니까 이거 뭐 이렇게 문제 삼을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네. 문재인 검찰이 노재팬의 한창일 때니까 기소를 한 거예요. 이제 이제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그렇게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상황까지 갔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럴 예. 필요 없는 일이었고 예. 근데 그런 과정에 이제 저를 그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그 누군가가 네, 그 네. 이제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취지는 내 강의를 집에 가서 혹시 필요할 때 다시 들을 수 있게 녹음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은 예, 녹음을 녹음을 하게 된 처음 동기는 네. 이제 뭔가 저 사람의 강의 내용 중에 내가 다시 들을 필요가 있을 때 그걸 예. 다시 들을 수 있게 녹음을 하자라는 취지로 녹음을 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유석춘이라는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이상한 말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가 네. 끝나고 한두 사람이 모여서 쑥쑥쑥쑥 하더니 그걸 이제 언론에 제보하고 정의연에 제보를 한 거예요. 녹음 파일. 그 파일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의연이 듣더니 고발을 한 거고 언론은 또 언론대로 이제 그걸 듣더니 그때 뭐 내가 한 발언 뭐 그다음에 그 내가 한 발언 녹취록 같은 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어요. 학교에서도 징계를 아니 이제 받은 그렇게 적이 있었죠? 문제가 돼서 예. 이제 유석춘이라는 연대 교수가 뭐 위안부에 대해서 엄청난 이상한 말을 했다라는 네. 게 언론에 막 보도가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긴장을 좀 했겠죠. 아. 그러다가 이제 학생 하나가 저 사람 징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막 하고 하니까 뭐 학교에서 이거 징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우선 교무위원회를 열어서 네. 징계가 필요한지 아닌지 따진 다음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징계위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나를 출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출석해서 내가 수업에 관해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고 이게 징계받을 일이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한 얘기 중에 그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된 게 아니고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갔다라는 네. 부분을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예. 그거는 이제 내 발언이 너무나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발언이라는 걸 확인해. 왜냐하면 내가 자료를 다 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야 그러면은 그 성희롱으로 가면 징계가 가능하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나는 판단을 당한 사람이라 모르지만 네. 처음에는 성희롱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안 따졌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네.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위안부에 관한 발언을 너 왜 그렇게 했냐 예. 하는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이유를 설명을 했더니 야 그러면 그거보다는 하여튼 성희롱이 문제가 된 거 아니라는 걸로 이제 앵글이 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성희롱 부분은 뭐 우리 진행자도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나 기분 나빠 그러면 성희롱이 되잖아요. 네. 요새 그것 때문에 예. 지금 젊은- 여기 저희도 그래서 사진을 들고 왔는데 네. 지금 2016년에 네. 저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어떤 연예인 이진욱 님의 사진이고 네. 옆에
네. 교수님이 네. 최근에 이제 무죄를 바꿔서 어떻게 이제 자세가 책을 비슷하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 자신이 어떤 당당함을 보여주는 사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하여튼 예, 이제 특히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네네. 야 이거는 징계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아, 아 그러면은 여학생이 처음부터 그 여학생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그 예, 성평등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 학교예요? 학내에 예, 예. 성하고 성희롱이나 성폭행 이런 문제가 공론화가 되면은 네. 그 연세대학 학교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연세대학은 성평등센터라는 그 하위 기관이 있는데 네. 그 기관에서 이제 불러요. 당사자들 아, 관련자들을 불러서 예. 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얘기해봐. 그래서 제 얘기도 듣고 또 네. 그 문제를 제기한 여학생 얘기도 듣고 네. 또 제3자로 뭐 그런 나는 그 수업에 있었지만 뭐 그렇게 모욕감을 못 느꼈다라는 아, 얘기. 그런 증언도 다 듣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성평등센터가 그걸 조사를 했어요. 아, 예, 예.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나를 징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평등센터의 판단을 기초로 해서 네.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징계해야 된다. 이 피해자 중심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 제가 알기로 2명인데 아, 그 2명이 이제 진술을 했어요. 네. 이 유석춘이라는 교수가 이러이러한 수업에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진술서를 썼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으니까 성 문제로는 징계하는 거는 나름 정당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야, 그 위안부가 뭐 끌려갔는지 뭐 돈 벌러 갔는지 하는 거는 너무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빼버리고 그거는 네. 더 이상 문제 안 삼겠다. 중간에 징계하는 그 중간 과정에 여러 차례 회의가 있는 중에 어느 시점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징계위원장이 저도 출석한 자리에서 이 위안부 명예훼손 부분은 그 유 교수가 얘기하는 근거와 또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다 검토해 봤는데 네. 뭐 객관적으로 뭐 정확한 학자들의 글이 있기 때문에 유석춘 교수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징계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다. 네. 대신 이제 이 성희롱 부분은 뭔가 이거는 그 진술하는 여학생이 분명하게 아. 처벌을 원한다 그러고 네. 자기는 모욕감을 느꼈다니까 이걸로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학교는 그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가 성희롱이다라고 해서 언어 성희롱이다 해서 네. 성희롱으로 판정을 하면은 무조건 중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는 이제 중징계 그래서 정직 이상, 정직 1개월부터 뭐 정직 6개월, 뭐 정직 네. 1년 이런 그래서 뭐 파면 해고 뭐 여러 가지 방법 그 이제 높은 수준의 징계가 예, 예. 있고 중징계의 제일 낮은 게 정직 1개월이에요. 아, 네. 그다음에 그 아래로는 뭐 견책, 감봉, 음. 뭐 하여튼 이제 경고 뭐 여러 가지 그 또 중징계가 네. 아닌 경징계가 있는데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은 무조건 중징계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성희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 이제 학교에서는 중징계의 가장 낮은 것을 적용해서 이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년을 했어요. 아, 그래 정년을 하셨군요. 아 그러니까 정년이 예. 정년을 1년 남겼을 때 저 연대 사건이 벌어졌고 네, 네. 저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학교에서 너 강의를 하지 말라. 교수 신분은 유지하면서 너 때문에 지금 말썽이 너무 많으니까 너 이 강의 못 한다고 강의를 뺏어 버렸어요. 그 강의만이 아니라 그 다음 학기에는 내가 개설한 강의를 모두 개설하지 말라. 네. 월급은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강의 안 하고 월급 받아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걸지도 모르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정년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강의를 저는 못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강의 안 하고 돈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사실 좀 이게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거죠. 저로서는 정년을 33년 동안 연세대학에서 일하면서 네.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애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고 또 엉터리를 가르친 적도 있을 거고 해서 하여튼 뭔가 마무리하는 내가 네. 이제 내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을 강의를 해야 학생들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강의를 못하게 막았어요. 강의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수로 강의를 합니까? 강의를 못하고 정년을 이제 8월 달에 하는데 네. 그러니까 봄학기 강의는 못하고 이제 7월, 8월 방학이고 8월에 이제 제가 정년이에요. 근데 8월 1일부터 8월 30일을 정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을 정직 1개월을 당하면서 정년을 했어요. 그래서 정년을 마쳤어요. 이거 보통 정년하면 뭐예요? 예. 마지막 퇴임 강의 뭐 이런 거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걸 못했어요. 할 기회가 없어. 좀 아쉬운 그 그러니까 마음이 그게 저도 있으시겠네요. 굉장히 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죠. 아, 내가 너무나 열심히 사실 저 연세대학 교수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고 논문도 열심히 썼고 또 언론에 교수로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현안에 대해서 제가 입장도 굉장히 많이 밝힌 교수예요. 예컨대 저 아까 얘기한 전태일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 대학 교수로서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현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고 저런 문제는 저렇다라는 의견도 많이 표명한 뭐 나름 그걸 또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더라 무슨 매명한다고 얘기도 하는데 매명이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활동도 제가 많이 예. 하고 했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학생들과 좀 명예롭게 예컨대 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얘기도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이 하고 나는 나대로 너네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가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네. 그동안에 연세대에 와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또 뭐 내가 부족했던 것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예, 해야 예. 되는데 아예 딱 차단을 당하고 그냥 행정적으로만 교수직을 유지하다가 네.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저는 연세대학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낄 문제가 아닌데 끼어서 네. 예컨대 똑같은 얘기를 램지어라는 하버드 예, 대학 예. 교수가 했거든요. 그때 뭐 우리나라 언론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일부 언론이랑 일부 교수들이 램지어 욕을 많이 난리가 했어요. 났었죠. 예. 뭐 근데 극우 지원 받냐 뭐 이런. 하버드 대학 총장이 예. 이거 학문의 자유다. 건드리지 말았다. 그러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램지어 교수를 욕하는 사람들도 그건 니네 자유라 욕해도 되지만 예. 학교가 끼어서 이 문제에 판단할 일이 없다. 램지어 교수 논문 쓴 건데 니네가 무슨 시비냐. 딱 끊었거든요. 연세대학도 그랬어야 되는데 네. 비겁한 시류에 편승한 거죠. 특히 네. 그때 이 민주당 소속 연대 출신 국회의원들 20명이 총장을 찾아갔어요. 아, 교수님 것 때문에요? 네. 그래갖고 어. 이 사람들이 그 백양로라고 연세대학교 들어가는 큰 길 있잖아요. 아, 거기서 예. 프랭카드 들고 유석춘 파면해라. 아. 행진하고 총장실 네. 찾아가서 총장한테 압력 넣고 문서로 요구하고 그 수모를 내가 당하면서 네. 버텼어요. 참 그래서 이게 요새 사실 그 그 중에 낙어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송영길이에요. 저도 딱 안 그래도 생각했는데. 송영길이 그 움직임의 가장 주동이었어요. 근데 송영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 참 정말. 그러게요. 참 이런 맥락에 사실 요즘 젊은 남성들이 낙어한이라고 글쎄요. 나라가 거대한 한여다 이건데 이게 이 말이고 이게 어떤 피해자 중심주의. 그러니까 뭐 여성이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다 편승하는 뭐 법, 뭐 정치계 뭐 이런 거를 다 이게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아니 그런 예. 문제로 요새 20대 남성들, 20, 30대 남성들이 예. 굉장히 그 여성들하고 지금 척을 지고 싸우고 있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고 아, 예, 예. 겪어봤더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사건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수업을 50명이 듣고 한 네. 30명이 여학생이고 20명이 남학생이었어요. 네. 아,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네. 나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니까 내가 징계를 당한 거예요. 두 다른 사람이.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수업에 있었는데 성적 모욕감 같은 거는 못 느꼈다. 그냥 그 교수님 열심히 수업했다 이런 진술도 있고 했는데 그랬는데, 예. 그랬겠죠 당연히. 아, 그랬는데 두 명이 그런 게 두 명이 나왔다는 이제 거군요.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근거가 돼서 날 처벌한 거예요. 징계를 한 거예요. 예, 참. 사실 이 사건 전에요. 제가 한 10년 이거 전에 예. 제가 소울드레서라는 사이트 혹시 아세요? 소드. 들어본 적 있는 거 그 같은데요. 옛날에 예. 요새는 그 여성 시대 되게 여자가 많이 이제 이용하는 여성들이. 소울드레서라는 사이트를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아, 15년쯤 전인 것 네, 같아요. 예. 그 사이트는 남자만 들어가는데 제 수업 듣던 여학생 하나가 네. 소울드레서에 관한 이제 학기말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근데 네, 너무 네. 재밌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야 너 이게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하고 같이
컴퓨터에 앉아서 그 친구 아이디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진 일을 이제 보고 네. 그 친구가 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나중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소울드레서 소울드레서를 관련한 거요? 기초로 해서. 근데 그때 어. 보니까 이미 지금 나오는 여성시대 여시들 뭐 그 있잖아요. 아. 그 흐름이 거기서 이미 다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보니까 뭐 쌍코라 그래서 쌍꺼풀 코수술 성형수술 사이트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그때 뭐 지네들끼리는 이제 쌍꺼풀 수술 코 수술이 좀 이상하니까 네. 쌍화차 코코아라고 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쌍코 소울드레서 화장빨 이 사이트 세 개가 있는데 네. 이게 여자들만 아, 그러니까 여초 커뮤니티로 예, 여초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여기서 생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미 15년 전에. 이게 개딸의 원조예요. 지금. 그 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게 10년 전에 예. 이 사람들이 저 개딸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도 마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하다가 좀 최근에 이제 뭐 1심 무죄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 특정성이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이랑 학문의 자유 이걸 들어서 지금 무죄가 나왔던 거죠. 예. 네, 아니 근데 법원의 판사의 판단과 제가 주장하는 거하고는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 예, 예. 저는 주장을 내가 그렇게 발언하게 된 것은 우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거하고 연관돼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일을 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네.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게 네. 이제 자의는 자기의 어떤 의사가 좀 있고 타의는 또 뭐 그런 조건으로 외부적인 상황 뭐.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팔아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공창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든가 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결합이 돼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표현을 하고 했는데 이제 재판에서는 쟁점이 된 게 강제로 끌려갔느냐 안 끌려갔느냐 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검찰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래서 검찰이 날 기소했으니까 네, 네. 검찰이 그러면 유석춘의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판사의 요구는 그거였어요. 네. 그럼 판사 당신들은 위안부들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유석춘을 기소했는데 강제로 끌려간 증거를 제출해라. 판사가 검사한테 예. 1심이 한 4년 끌었는데요. 그 얘기를 한 10번쯤 했어요. 근데 제출을 못해. 전부 카더라만 예컨대 그 당시에 구체적인 그런 강제로 끌려간 증거를 보여줘야지 제대로 된 답이 이제 판사한테 제출이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최근에 나온 뭐 일본 정부의 성명 예컨대 뭐 고노다마 일본 정부가 반성하고 있으니까 뭐 사과하고 뭐 이런 사과했으니까 내용들. 이거는 강제로 끌려간 걸로 봐야 된다. 예. 이런 식의 증거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구마라 스와미 보고서라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낸 보고서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제 강제로 끌려간 걸 전제로 해서 뭘 많이 써놨어요. 아,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하는 건 전부 그런 거예요. 정대협의 어떤 기록물, 정대협이 이제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는 기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고노다마, 뭐 유엔 보고서. 근데 판사는 그거 말고 옛날에 실제로 강제로 끌려간 증거를 갖고 와라. 유석춘은 반대로 돈 벌러 간 증거를 지금 계속 내고 있다. 많아요. 일제시대 때 신문 광고, 네. 뭐 위안부 금모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그거 다 이제 내가 제출하고 뭐 온갖 그 당시 신문 기사 뭐 재판 기록 이런 걸 제출을 해서 네. 돈 벌러 간 증거는 제가 많이 제출을 했는데 검찰은 강제로 끌려간 증거를 사실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어요. 2차 증거만 낸 거예요. 있을 거를 전제로 하고 낸 온갖 성명서들. 아, 예?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후에 그리고 그걸 기록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그막 주장하는 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판사가 보기에 야 증거가 없다 니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예.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말이 역사적 사실에 더 맞는 겁니다. 라는 주장을 계속했어요. 재판장에서. 이게 학문의 자유로 보장받아서 인정받아야 될 무죄가 아니고 내 말이 역사적 사실에 더 맞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 맞는 일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니까 이건 명예훼손 할 일이 없는 겁니다라는 주장을 나는 했고 네. 근데 검찰은 내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뒷받침하는 주장을 하나도 못 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판사가 판단을 유석춘 말이 역사적 사실에 맞다라고는 안 써주더라고요 판결문에.
거기까지 판단하는 거는 이제 부담이 부담이 많이 있겠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석춘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제 학문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학문의 네. 자유로 저를 무죄를 줬어요. 아, 근데 사실은 나는 계속해서 예. 허위 사실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은 로 무슨 명예를 훼손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나는 했는데 결국 학문의 자유로 그냥 결론을 내서 하여튼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시면서 하는 말을 봤는데, 네. 아니, 제가 무죄가 나왔으면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질문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랬나요? 또. 그러니까 내가 왜 무죄가 나왔는지 좀 확인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이상한 질문만 해서 제가 그때 좀 화를 냈죠. 지금 정대협에 근데 뭐, 정대협에서 보니까 할머니들을 뭐 그렇게 증언하라고 뭐 가르쳤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했다. 지금 200만 네, 원이 걸려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거의 핵심은 뭐 네, 네. 워딩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시기마다 다. 내가 설명도 했고 또 예. 그거를 확인해 주는 학생의 질문도 있고 해서 왜 그렇게 증언이 바뀌게 됐냐라는 질문이 나와서 네네. 초기에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증언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돈 벌러 갔다든가 뭐 집안이 어려워서 갔다든가 뭐 부모한테 팔려서 갔다든가 예. 이런 얘기들이 실제 증언집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내가 그걸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랬는데 나중에 예컨대 이용수 같은 분들은 뭐 일본군이 총으로 뭘 들이대고 갔다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고. 그럼 증언이 바뀐 건데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걸 질문을 학생들이 한 거예요. 사실 똑똑한 학생들이죠. 네. 내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거 정대협이 끼어서 교육을 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근데 내가 교육을 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 나눔의 집 같은데 모아서 같이 생활하게 했잖아요. 네, 할머니들을. 할머니들을. 예. 그리고 거기를 정대협이 관리했잖아요. 네. 그 나눔의 집, 뭐 쉼터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면 정대협이 생각하는 것을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합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이제 무슨 뭐 정대협의 간부가 와서 무슨 뭐 스피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자랑하는 30년 수혜 집회 매주 네네. 한 번씩 할 수요일마다. 때마다 할머니들 거기 모시고 나오잖아요. 네. 그 거기서 또 자기들이 스피치 하는 걸 듣게 하잖아요. 그럼 반복해서 30년 교육한 거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네. 수업 시간에 한 군데 모아서 막 정대협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니까 할머니들이 거기에 이제 교육이 돼서 그렇게 증언을 바꾼 거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사께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정대협에 200만 원의 손해배상 아니 명예를 훼손했다.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예. 벌금 200만 원이다. 그래서 그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항소를 했고 네. 검찰은 검찰대로 또 내가 무죄 받은 거에 항소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또 이제 지금 무죄 나오신 부분에 예, 대해서도요. 예. 쌍방이 지금 저 고등법원 가서 또 다퉈야 돼요. 근데 정대협에 뭐 훼손당할 명예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대협이 지금 아니 윤미향이 이미 뭐 이미지가 다. 윤미향이 지금 뭐예요? 횡령 같은 거 해가지고 예. 지금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인가 그렇죠. 뭐 그렇게 받았잖아요. 예. 훼손당할 명예가 난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건 어떻게 보면 난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판사가 왜 거기다가 유죄를 내렸는지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인한 그런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류석춘 교수님 또 최근에 그래도 좀 무죄가 나오면서 나름 그래도 마음에 어떤 안고 계셨던 거를 한우를 이렇게 털었던 그런 얘기를 또 하면서